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금 올랐네요. 저희 두 주포인 현대두산 인프라코하고 HMM 별 의미 없습니다. 요즘 종합주가하고 별 의미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외국인이 3일째 관망이에요. 그죠? 3일째 관망입니다.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오늘 CPI 지수가 최소한 예상치만큼만 나와주더라도 내일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고, 만약에 좀 하면은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지 싶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기관은 오늘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기관은 오늘 배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걔는 당연히 팔 거고, 자, 오늘 절대적으로 지수 영향을 보는 거는 CPI,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제 생각은 근사치에 놓을 것 같아요. 근사치. 현재 올해부터 이 지수 조정을 하는 게 이 룰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 2년 근사치였는데 1년 근사치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아마 지수에 대해서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평가가 양극화 현상이 오늘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따라가 변동폭이 좀 심하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초장에 한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가면 진정이 되겠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혹시나 미국 나스닥, 미국 이 CPI 지수에 따라가 좀 불안 심리를 갖고 계시는 분은 한두 시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두산인프라코 계속 리피트되는 반복되는 방송 코멘트입니다. 오늘 8,450원을 뚫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20원에서 밀렸어요. 이래 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은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가 종합주가가 종목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신 바와 같이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래머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죠?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자, 제가 보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8,450원을 열었으면 지수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랬을 거예요. 네, 뚫지를 못해도 일단은 밀렸다는 데서 기분은 찝찝해요. 십자봉. 완전한 십자봉이 돼버리면 좋은데 윗꼬리가 좀 길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다 팔고 내려와 버리고. 단지 희망적이라는 건 오늘 갭 상승한 부분만큼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밀어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이 또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지수 영향에 조금의 영향을 볼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걸 한번 참고해 볼게요. 첫 스타트 했던 10월달 이쪽에서 보면은 3단 콤보식으로 올라가는 이 느낌과 이 느낌이 좀 비슷하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요 라인이 이날 고점 조정이었어요. 이제 털어붙기 시작하는, 끄 올리고 털어붙기 시작하는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그저 올려놨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일이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 8,450원을 뚫고 제가 기준점으로 잡는 건 종가 기준입니다. 8,450원을 뚫고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어저께 약 5%에서 빠지는 2.5%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7,900원 선 되겠네요. 요 지점 8,000원. 그러니까 8,000원이 무너지는 이 지점 7,900원 선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끝나주면 희망사항입니다. 턴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되는데 7,900원을 7,900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950원 밑으로 종가가 내일 끝나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에요. 다시 한번 이 밑에까지 스타트했던 이 밑에 7,6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7,6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많을 때는 다시 사야 되겠죠,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950원 밑으로 하방이면 내일 모레 목요일 관망을 보고 빠지면 쭈쭈비 하시면 되고, 만약 내일 아침에 뚫고 8,450원 뚫고 안착이 올라간다면은 다음 단계인 9,000원까지 또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볼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주간으로 봐도 지금 매집이요 다 올라갔어요. 지금 이 관망 상태인 두 달을 계속 보합이었습니다. 보합. 크게 봤을 땐 보합이에요. 이제 거기서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딱 위에 꼭지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번 주에 매수가 많아서 긴 양대 봉이 생긴다면은 2월달 다음 주 내로 9,000원대까지 요 지점의 최고 꼭지점이 요 지점의 꼬리 윗꼬리 제일 위에 있는 9,000원대를 뚫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약 한 70%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월간으로 봐도 현재 상태에서 8,200원, 자, 윗꼬리 빨간색 윗꼬리까지 올려보면은 9,000원대입니다. 9,000원대고 이달 보면은 21년 3월달까지 끄집어 올리는 거하고 거래가 한 2년 걸리겠네, 그죠?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월간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는 거. 오늘까지 총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 10거래일에 4,200만 주. 1억 3천만 주인 첫날 이 긴 양대 양봉인 1억 3,900만 주에 거의 근접할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월간으로 따져서 주봉을 따지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70%.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 관전 포인트는 갭 상승을 했던 아니면 빠졌다 올라갔던 종가 기준 8,450원 이상에서 끝나는지, 만약에 내일 아침에 밀려서 이 지점 아래께 5.64% 올랐던 이 지점에서 7,950원을 밑으로 내려가는지, 내려간다면은 하방이라 생각하시고 7,600원까지 열어두시면은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2월 말 정도 되면은 1Q 실적에 대한 뉴스거리가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날 13일 날 월요일 중국장에 굴착기 회사들이 전부 상한가를 쳤대요. 부동산 경기 부양책 및 SOC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루머 아닌 루머가 돌았답니다.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굴착 회사들이 다 상한가를 쳤대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두산 인프라코아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기는 안 움직여도 우리 두산 인프라코아는 어저께 움직였다는 거. 거기에 상승작용에 의해서 오늘도 갭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래는 많이 일어났어요. 거래는 최소 400만 주 이상 거래가 일어나면서 개인이 그래도 많이 팔지 않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에서 8천에서 9천 사이가 매물대가 가장 많다는 거. 한 31% 정도 돼요. 매물대 가장 많아요. 이렇게 개인의 일에 털린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현재 연기금은 계속 모아 나간다는 게 이게 뭔가 지분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문제. 지분 참여를 한다든지 아마 그럴 경우가 많거든. 그러고 지금 5거래지 계속 지금 매수해요. 계좌. 자, 요럴 때 보면 이때 보시면은
좀 느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12월 27일 날 25일 기준점으로 잡아서 1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수세요. 그죠? 1거래 2, 3, 4, 5, 6, 7, 8, 9 거의 15일 매수했어요. 그냥 거의 요런 장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오늘도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일 한번 주가의 향방을 보시고 제 말씀을 참조하셔서 지켜보시면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반대급부로 좀 2% 올랐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닥의 쭈쭈입니다. 뭐 특별하게 없어요. 바닥의 쭈쭈이에요. 아마 끌게는 두산인프라코 뒤에서 따라오는 거는 현대건설기계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HMM 별 의미 없죠. 3.5포인트 올른들 어제 2.5포인트 빠지고 오늘은 3.5포인트 올린들 지금도 간망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2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날 매각 선정사가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난 뒤부터 아마 이 주가는 이쪽으로 열려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은 21,950원, 배당률은 8.57%, 그래서 추정 배당 금액은 1,882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각사가 선정되면은 매각사가 매각 그죠 법인이 회계법인이 선정이 되면은 선정되는 그 기점을 따져서 모든 재무제표가 거기 회계법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HMM의 작년, 재작년 12월 31일 어쩌면 넘어가는 금요일 이전 목요일까지 주가가 다 반영이 돼 가지고 분석 및 검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경영 프리미엄 현재 주가 플러스 경영 프리미엄을 더한 주당 가치의 가격이 추정으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제 나름대로 대나무를 한번 흔들어 본다면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은 주당 가치는 35,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 관계상 제가 천천히 두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단지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실 주당 가격은 35,000원이라는가. 어느 업체가 인수를 하든 간에 주당 가격은 35,000원 정도에 인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배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CDDW, DW는 전화사채로 잡고 있는 요 두 가지는 정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50% 정도는 자사주 매입으로, 그러니까 회사채를 갚는 거, 그 다음에 50%는 지분 참여만 한다는 거로 신사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업체도 HMM을 인수할 생각을 못해요. 엄두를 못 내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인수하는 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애들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현재 상태에 발행되어 있는 대충 5억 주에 대해서 얘들이 갖고 있는 게 거의 45%잖아요. 그에 대해서 주당 가치를 받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22,000원이면 가치는 35,000원으로. 개이득이죠, 그죠? 돈 엄청 들어가, 산업은하고 회전공에 돈 엄청 들어갑니다. 물론 그 돈은 HMM이 갖고 있는
잉여 현금으로서 충당을 하겠죠. 최소한의 운영 자금만 빼고 아마 돈을 다 틀 것 같아요. 돈 잔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급을 좀 가볍게 만들어 놔야만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할 수 있는 업체들도 프로포즈를 할 것, 그 기본적인 겁니다. 회사의 어떤 경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은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팔려 나갈 때는 어떻게 하든지 체급을 좀 가볍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팔기 위한 목적이라면 인수하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기점이 2월 17일 매각사 선정하는 겁니다. 뭐 쉽게 보면 3일 회계법인하고 삼정 둘 중에 하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3일이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얘들은 지금까지 둘 다 전문가지만 저는 제 느낌에는 3일 회계법인이 가져갈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는 주가는 행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잘하고, 물론 내일 미친 차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빠질 가능성도 많고, 물론 저도 희망사항은 내일이라도 23,000원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대보다 실망이 커질 걸 대비해서 저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2월 17일 2월 17일까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주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이런 좋은 호재가 던지지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원래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 반영될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전에 처음에 IR 공시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2월 13일이라고 공시 예정일이 2월 10일 들었거든요. 어저께 낮에 공시가 없길래 예전 공시는 장중에 놓는 게 많아요. 장중에. 알기로 오전에 전화했더니 이번 주 중으로 발표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참 내가 기가 차더라고. 아,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구나 했더니 웬걸 오 마감장 다 돼서 나오대요. 근데 그걸 보시면은 지금 재무제표의 추정치 22년 4Q 추정치랑 올해 1Q 추정치를 보시면은 재무를 안 보세요. 보시면은 가상치도 않습니다. 일단 삑사리가 난 게 4Q 실적이 삑사리 났어요. 한 5천억 정도가. 그 다음에 올해 1Q 실적이 작년 4Q 실적의 250%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주가가 반영이 돼가 지금 치고 날아가야 돼요. 지금.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는 건 단지 이유 하나. 매각사 선정입니다. 회계법인이 결정이 나고 나면은 반영돼서 주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25,000원, 27,000원, 3만원, 35,000원까지 단계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회사 주식을 쭉 보유하면서 샀다 팔았다 매도 매수해가 수익은 제법 많이 봤지만 제 경험에 나오는 결론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 보시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켜보시는 것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 올라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완전 착각이에요. 매각 이슈가 있는 업체는 이런 행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반등은 세게 나와요. 길면 길수록 반등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르니 내리니 오르막 내리막 하는데 별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일단 내일이 수, 목, 금 3일만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번 강력한 상승장을 한번 하면은 다음 주 중에 아마 배당에 따르는 주총, 전기주총 소집 공고라든지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증권사들이 추정하고 있는 시가 기준 8.57%, 그 기준점 21,950원에 따르는 배당 금액 1,882원이 나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잘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른 종목들은 뭐 또 도돌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 그 다음 친환경주는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요즘 AI 개통에 따르는 이벤트성 엄청나게 올라가는 주가들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실체가 없는 그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품이기 때문에. 풍선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에 바늘 하나만 찌르면 터져버립니다. 하다 할 짓 없을 때는 그런 종목에다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놈의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한 번씩 요번 뭐 케어 쪽에 헬스케어 바이오 쪽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상한가 치는 회사 뭐 많더라고요. 많은데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하게 그래서 짝이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주식은 인생 조지고 내 자산 그 뜬구름의 연기로 날려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현재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중국에 관련된 종목, 또 말씀드리지만 호텔, 면세점, 카지노, 케미칼, 항공은 순환매식으로서 돌아서 아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시더라도 결코 부담 없는 자리들입니다. 물론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호텔 신라 들어갔어요. 오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시고, 대환유화도 괜찮고 대한항공도 괜찮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매직 구간에 다가온 것 같아요.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 저 나스닥을 보면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강보합으로 이제 선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참 궁금한 게 9분 정도 더 방송을 하고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너무 길면은 지겨우니까 해서 끝내야 될지는 아직 판단은 안 씁니다. 안 쓰지만 결코 그렇게 뭐 심하게 흔들 정도의 지수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주포인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HMM의 주가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일단 지수를 무시하시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내일 아침 중국 상하이 지수에 따라가 움직이, HMM은 2월 17일 매각사 선정, 거기만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방송 청취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